안녕하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오늘 강장 TG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정폭력에 대해 3부작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말씀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강사로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그런지 뉴스를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정폭력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가하만선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생활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이 최소 88명, 미수를 포함하면 196명이라고 나왔고, 2020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 살해 사건은 최소 97명, 살인 민수를 포함하면 228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매년 그 해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다고 보면 더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이 다 가정폭력에 속한다는 거죠.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이용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관리자로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서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 폭력이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가정폭력 피해자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폭력을 휘두르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은 지속해서 순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배운 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정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가정 구성원들에게 하는 언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언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이 정도가 무슨 가정폭력에 속하겠어.' 라는 우리 사회적 문화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가정폭력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무리 훈육이라고 해도 체벌을 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된 것처럼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가정폭력을 가정사, 개인사로 치부하면서 거의 범죄 행위로 보지 않았던 거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도 참 필요하고 학교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려면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육에서 온다고 보죠. 그 교육은 인권 교육이라고 봐요. 이미 인권 교육 시리즈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지만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는 인기 없는 영상이죠. 저는 국가인권위에서 근무를 했고 인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각종 폭력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친인권적으로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 거의 100% 가정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문화이건 사회 문화이건 문화가 변화하려면 참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가정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가벼운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가정 폭력을 이해하고 가정 폭력의 폐해도 알아보고 가정 폭력을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